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6월 고2 세계사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자, 세계사 시험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총평을 한번 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주제, 어떤 키워드가 나오고 정답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나나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 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시험이듯이 1번 문제는 세계사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요? 문명 문제가 옵니다. 문명 문제가 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명 문제 하면 크게 4개의 문명이 있죠. 맨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네.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 넷 중에 어떤 문명인지 키워드를 고르라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보죠. 공부한 친구들은 이 인장만 봐도 딱 익숙한데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사진은 가문명의 대표 유적인 하라파 키워드 체크해 두세요. 출토된 유물로 요가의 명상자세로 추정되는 모습이 새겨진 인장이다. 또한 이 문명 지역에서는 소, 코끼리, 상상의 동물 등 다양한 문양이 표현된 인장이 발견되었다. 1번 문제는 난이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내신이면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 있어서는 난이도를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나는 거 하라파라고 하는 중요한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딱 다시 같이 떠오르는 지역이 있죠.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전부 다 어느 강 유역에 있어요? 그렇죠. 인더스강.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대표적인 인도 문명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파, 모헨조다로 얘기가 되겠고요. 요 위에 있는 게 문자인데 이 문자가 아직 해독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인장이 좀 많이 출토가 되었었죠. 자, 1번. 지구라트를 만들었다. 지구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번.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다. 이게 이제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죠. 중국 문명 중에서 이제 상나라 에서 나왔던 이제 갑골 문자고요. 3번.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사자의 서는 어디에서요? 이집트. 내세관을 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하였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립하였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과 관련된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오려면 적어도 태음력, 태양력, 다신교, 그렇죠? 내세 중심, 현세 중심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야 돼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난이도를 높이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선지에 섞어버리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인도 문명이기 때문에 워낙 정형화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죠. 미추신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VR 아닐까요? VR 그렇죠? 증강현실인가요? 가상현실인가요? 모르겠네요 전 잘. 어쨌건 이거 보고 있어요. 딱 끼고 보니까 와 이게 뭐예요? 밑에 보면 설명이 있죠. 와우, 이것이 시안에서 발견된 병마용이구나. 흙으로 만든 수많은 군사와 말들을 보니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힌트 2가지죠. 하나는 이 유적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중국 최초로 통일한 황제라고 하는 게 핵심 힌트입니다. 시안도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시안은 워낙 중국에서 수도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요. 핵심적 힌트는 요거 최초로 통일한 황제 누구예요? 그렇죠, 진시 황제 되겠죠. 자, 진시 황제입니다. 그러면 이 진시 황제 딱 생각나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빡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그렇죠, 진시황 하면 첫 번째 만리장성 나와야 되죠. 그리고는 좀 더 고민해 보니까
유학자들을 파묻었다? 네, 분석행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이 나고요. 분석행위, 그쵸? 자, 그 다음에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9년제 실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통일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뭔가 하나가 걸릴 겁니다. 1번,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때 불교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의 불교가 온 것은 이제 전한 후한 그 사이 시기, 기원 전후 사이 그 시기 때 오게 되거든요. 자, 2번,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요거는 수나라 때 시작이 돼서 쭉 실시가 되죠. 3번,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그렇죠? 만리장성.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성리학을 관학으로 채택하였다. 요게 약간 좀 여러분 생소한 선지일 수 있어요. 자, 성리학하면 언제 나왔어요? 성리학은 남송시대 때 성리학이 가장 대표적이죠. 누구?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송시대 때 이제 쭉 집대성이 되면서 성리학이 관학화가 된 거는 그 다음에 언제예요? 원나라 때예요. 원나라 때. 원나라는 몽골족이잖아요. 몽골이 성리학을 관학화했다고요? 네, 했어요. 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가 관학화된 그 원나라의 성리학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나라 사람들은 이 성리학 자체가 굉장히 좀 심오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되게 머리 아픈 약간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원나라는 그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뭐예요? 유교, 생활, 예법, 행동 요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나라의 관학화된 성리학을 뭐라 부르냐면 실천 중심의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우리 고려가 받아들여서 고려 성리학의 특징도 실천 중심의 성리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원나라 때 관학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봤고요. 5번 고려와 함께 일본을 공격하였다. 몽연합군이죠. 몽골 제국 원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동행성 설치하고요. 2차례에 걸쳐서 갔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3번 문제로 넘어가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원전 522년 하면 기원전 6세기 되겠습니다. 즉위한 다리우스 1세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위대한 조직자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리우스 1세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워낙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요. 자주 나오고요. 특히나 친절하게 여기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위대한 조직자였다 라고 아예 명칭을 제시해 줬지만 보통은 이거 제시 안 해줍니다. 네, 아주 친절한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제국은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앙의 권력이 약해진 시기에는 일부 총독이 반독립적인 통치자로 행세하기도 했다. 이에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20여 개의 주로 재조직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길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리우스 1세 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라는 문제예요. 결국엔 그겁니다. 우리가 세계사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서 키워드를 찾고 도대체 어느 시기 때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개념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럼 다리우스 1세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왕의 길 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서부터 이제 사르디스까지 쫙 연결된 왕의 길이 있고요. 그다음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감찰관들이 있습니다. 감찰관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때 항상 같이 나오는 키워드들이니까요.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헤지라를 단행하였다. 헤지라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슬람교 쪽에서 나오는 단어죠. 이슬람교에서 무함마드가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갈 때를 헤지라라 그러고요. 이것이 이슬람력 원년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갈 때 밤에 초승달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 있어서 초승달
이제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2번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3번의 난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그렇죠. 청나라의 강희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이고요. 3번 티마르 제도를 운영하였다. 티마르제, 군사적 봉건제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오스만 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티마르 제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 하면 네부시르메, 밀레트, 예니체리.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에 있어서 여러분 생소하기 때문에 알아도 잊어먹고 또 틀리고 이게 오스만인가 비잔티움인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스만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다.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이슬람 쪽이잖아요. 예, 서아시아 쪽. 그러다 보니 이슬람교 이 나라였던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죠. 쫙.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이슬람교도를 몰아냈죠. 재정복 운동 되겠습니다. 다 이베리아 반도 점령한 거죠.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5번 왕의 눈이라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왕의 눈, 왕의 귀, 그렇죠? 네, 왕의 길도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지도와 함께. 그래서 이 세트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키워드 찾아볼게요. 자, 평왕은 수도를 동쪽 나급으로 옮겨. 첫 번째 키워드 수도 천도, 러양으로 천도입니다. 견융의 침략을 피하였다. 여기 다 나왔죠. 이 한 문장에서 여러분들 키워드 딱 잡고 바로 선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예요? 견융적의 침입으로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호경에서 러양으로, 나급으로 옮겼다. 뭐예요? 여기가 이제 주나라에서 동주,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의 시작이다? 춘추 시대의 시작이다. 춘추 전국 시대 할 때 춘추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춘추 5패 딱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주왕씨를 받들어 오랑캐를 물리친다 는 명분을 앞세워 제후국을 통솔하였다. 이후 힘이 강한 7개의 제후국이 약소 제후국들을 병합하면서 약육강식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위에서는 지금 춘추 시대를 얘기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후 힘이 강한 7개의 제후국 뭐예요? 위에는 춘추 5패 전국치롱을 얘기하는 거죠. 전국치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핵심이죠. 그래서 전국시대까지 간 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1번 8기군 조직을 명하는 황제. 8기군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건 청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8기군이 제일 먼저 조직됐을 때는 누르하치 때입니다. 누르하치는 언제예요? 후금 때죠. 후금 때. 네, 후금을 건국한 사람 누르하치. 그 누르하치는 스스로를 이제 칸이라고 불렀었죠. 네, 어쨌건 후금, 청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2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는 농민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철제 농기구예요. 사용하죠. 우경 얘기가 되죠. 3번 자금성 건설에 동원되는 기술자입니다. 자금성 하면 언제 나와야 돼요? 명나라 영락제 때 나와야죠.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자금성 건설하게 되죠. 4번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하는 선교사입니다. 마테오 리치 어느 나라예요? 명나라 되겠고요. 5번 지폐인 교자로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 요거 잘 알아주세요. 뭐예요? 송회교. 송회교예요. 송나라에서는 교자와 회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몽골 원나라에서는 교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교자니까 송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답 맞추는 건 쉬워요. 맞추는 건 쉽습니다. 근데 다른 선지들도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어느 시기에 나오는 선지인지 구별해 두셔야만 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5번 문제입니다. 미출치 2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와 있습니다. 보죠. 셀주크 튀르크가 무너졌어요. 잘가. 자, 아나톨리아 지역에 수립된 이 제국은 14세기 말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술탄의 칭호를 사용했다. 일단 술탄 나왔어요.
셀주크 튀르크 이후에 술탄, 칭호 사용하는 나라예요. 15세기 초 앙카라 전투. 좀 중요하긴 한데요. 요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서술되어 있진 않아요. 티무르 왕조에게 패하여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곧 체제를 정비하여 메흐메트 2세 때 너무 중요하죠. 어디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 비잔티움 제국 멸망.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오스만이죠. 너무 중요하죠, 이거. 오스만 제국에서 한 명 출제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네, 슐레이만 혹은 셀림 1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건 오스만 제국에 관련된 거죠. 그 구체적인 시기가 아니라. 1번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아까 제가 오스만 제국 하면서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 얘기해줬었죠. 뭐였어요? 네, 밀레트 제도, 데브시림의 제도, 그렇죠? 네. 그중에 예니체리도 해당이 됩니다. 데브시림에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년들, 어린 소년들,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군대로 배속하는 게 이제 예니체리가 얘기가 되겠죠.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선지 맞고요. 2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시기가 너무 예전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나오죠. 바벨로니아. 3번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여기서 여러분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한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맞아요. 근데 이걸 국교로 삼았다? 이러면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국교라는 키워드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는 만이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4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언제까지 가냐면 7세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7세기까지 갖는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해요? 7세기 때 일어난 이슬람 세력한테 망합니다. 아니 이슬람 세력이면 나라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라를 얘기를 안 해요?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5번입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쇠퇴하였다. 여기는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너무 전형적인 개념 문제예요. 6번 갑니다. 미추시 이왕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네요. 윙강석굴 나왔습니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나라와 황제와 이런 쭉쭉쭉 키워드가 나가야 돼요. 윙강석굴 하면 어느 시대냐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북이입니다. 북이고요. 북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효 문제가 나올 겁니다. 효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요. 한화 정책이 나와야 돼요. 한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 북위 선비족이거든요. 이 북방민족이었던 선비족이 한족화되는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한족화가 돼요? 이제부터 선비어 쓰지 마. 선비족 옷 입지 마. 호어라고 하거든요. 오랑캐 호자 써서 호어와 호복 금지하지 마. 처벌할 거야. 그 다음에 한족 여성과 혼인. 그럼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한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씨, 한족 성씨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효 문제 같은 경우에도 탁발씨였거든요. 근데 이제 탁발씨 이게 아니라 원씨, 중국 성씨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도도 옮기죠.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러양으로 옮깁니다. 효 문제의 대표적인 한화 정책이에요. 선비족이 세운 이왕조는 화북지역 혼란을 수습한 후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진과 같은 대규모 석굴과 불상을 조직하였습니다. 이왕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유교가 반포되었다. 명나라죠. 유교윤리 6가지. 자, 수시력이 제작되었다. 종종 나오는 선지입니다. 원나라 때, 몽골 제국 때 있었던 역법이고요. 일조편법이 시행되었다. 일조편법. 지정은제.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이 두 가지만 구분하셔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는 겁니다. 일조편법은 뭐예요? 명나라 때 얘기예요. 여러 가지 잡대한 것을 지세와 정세 이 두 가지로 가자라는 게 일조편법이고요. 그렇죠? 지정은제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가자라는 거. 청나라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만무역이 실시되었다. 이거 일본과 했었죠. 명나라 때 얘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죠. 한화정책이 추진되었다. 너무 전형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 5번이에요. 7번 문제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가에 대해 말해볼까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일단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정리. 자, 정통 칼리프 시대에 있습니다. 영토가 굉장히 확산돼요. 그러면서 사사왕조 페르시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습 칼리프로 갑니다. 정통 칼리프는 선출인데 세습 칼리프로 가면서 왕조가 등장하는 거죠. 이걸 우마이야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어디까지 넓혀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넓히죠. 수도는 어디예요? 다마스쿠스 지역. 네,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우마이야 왕조에 단점이 있었으니 아랍인, 비아랍인 차별, 그리고 시아파라고 넌 칼리프를 인정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한 명이 도망가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비슷한 시기 때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 수도는 어디예요? 바그다드.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그렇죠, 코르도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파티마 왕조, 이집트 지역에 닿으면서 이제 나도 칼리프야 뭐 이러면서 이제 분열이 되는 모습이 나오죠. 일단은 요 세 가지 순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무슨 왕조? 아바스 왕조에 대해 말해볼까요? 비아랍인들도 능력에 따라 관료를 임명하고 세금 제도에서도 차별을 없앴어요. 수도로 건설된 바그다드, 유라시아 교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 시장으로 불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바스 왕조입니다. 은어 유적을 남겼다. 중국 상나라고요. 카스트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거 인도죠. 인도에서 아리아인들 들어오면서 이 카스트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페르시아의 도시라는 뜻이죠. 페르세폴리스,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여기 이제 아바스 왕조랑 누구랑 싸운 거예요? 당나라랑 싸운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아바스 왕조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여기 교역 중심에 설 수 있었죠. 5번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이 알렉산드로스 왕의 동방원정이 있습니다. 맨 먼저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갔었죠. 그리고는 이제 인도까지 가려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하였다. 이집트에 해당되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 2번? 네, 어디 갔어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당의 율령체제는 당나라예요. 현종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알록산, 사사명 등의 반란을 일으킨 후 일부 절도사 세력이 독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또한 농민이 전으로 몰락하거나 토지로부터 이탈하는 경향도 증가하여 국가 재정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있죠. 당현종 때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있었다. 안사이난이에요, 요거. 안사이난. 자, 그러면서 통제력이 약화됐고요. 힘들어졌다. 당나라를 얘기할 때요. 옆으로 잠깐 와볼게요. 당나라를 얘기할 때요. 크게 기준을 하나 잡죠. 그 기준이 바로 안사이난입니다. 이 안사이난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 안사이난 이전과 안사이난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안사이난 이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균전제가 있습니다. 부기 때부터 시작된 균전제 있고요. 그다음에 부병제가 있습니다. 이 부병제도 뭐 수나라, 당나라 얘기하지만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기원이 되는 제도가. 그 다음에 이제 조용조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세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전제, 땅을 나눠줍니다. 먹고 사세요.
그 대신 국가에 뭘 내라? 세금을 내세요. 조용조. 그리고 너 우리나라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면 네 땅 다 뺏겨. 그러니까 와서 막아. 라고 하는 군대 동원, 부병제, 징병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균전제라고 하는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해줘야 이거를 걷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사의 난을 전후해가지고요, 균전제가 무너집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장원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땅이 없는데 내가 세금 왜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줄 테니까 와라. 직업군인이죠. 모병제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 해가지고는 이제 농민들이 내기보다는 너희 땅 인정해 줄게. 장원 인정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1년에 2번 세금 내라고 하는 양세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재정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금 제도를 개편하겠죠. 균전제 실시하였다? 아닙니다. 부병제 도입하였다? 아닙니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3번이죠. 자, 구품중정제를 채택하였다.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이미 지났어요. 이때는 과거제도입니다. 5번 분명관 남명관제로 운영하였다. 어느 나라? 그렇죠. 요 나라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요게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번 문제 갑니다. 밑줄친 신법이 추진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왕안석의 신법에 대한 경의 의견을 말하라. 그가 제시한 청명법, 모역법, 보가법 등은 정치의 근본을 알지 못한 제2의 법제를 어지럽히는 것이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왕안석 나왔죠. 왕안석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송나라 사람 되겠습니다. 이 송나라가 굉장히 약해져요. 왜요? 문치주의 채택하고요.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국방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란, 여진, 서한한테 뭘 줘요? 막대한 양의 이제 세패를 바치게 되죠. 세패를 바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 이걸 근본적인 해결은 부국강병이겠구나. 나라가 부유해지고 병사가 강해져서 더 이상은 뺏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국강병책을 내세운 게 바로 왕안석의 신법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하처럼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를 뭐라 불러요? 구법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법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쓴 사마광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법이 나중에 흐지부지 됩니다. 1번 황소의 난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어느 나라예요? 바로 당나라 말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호의 침입으로 16국이 세워졌다. 위진, 그 다음에 오호 16국, 그 다음에 남북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3번 정화의 함대를 해외로 파견하였다. 정화의 함대 해외 파견은 명나라 영라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재정이 악화되었다. 역시 명나라 때 얘기고요. 5번 요와 서하에 대한 세패 부담이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국강병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탄탄하게 재정을 다져보자 라고 했던 게 왕안석의 신법인데 반대도 많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가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네요.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명청시기 중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학교와 관리 선발 제도가 결합하면서 형성됐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위를 따거나 관직으로 나갈 자격을 얻었지만 학위 소지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자 대부분은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에 안주했습니다. 언제요? 명청시기 때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명청시기 때 지방을 나름 다스리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층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라 때는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송나라 때 되면서 귀족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대부였어요. 독서층 사대부.
그 다음에 원나라는 이제 몽골 제일주의, 명청으로 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명나라 때 특권을 인정받았던 이들, 이 청나라까지 이어받게 됩니다. 이들, 바로 여기 써 있는 개념, 요건 누굴 지칭하는 거냐면 신사층을 지칭하는 거죠. 신사입니다, 신사. 그래서 지방에서 요역 면제, 일부 면책 특권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갖고 있고 향촌 교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걷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조했었던 지배층이 바로 신사층 되겠습니다. 자, 신사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중림칠원이라고 불렸다. 위진 남북조시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위나라 뭐 요런 때, 진나라, 위나라 요 시대 초반 시기 때 있었던 학자들이죠. 네. 그래서 숲에 들어가가지고 청담사상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던 중림칠원이고요. 2번입니다.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었다. 쇼군 나오니까 일본이죠. 막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명청시기입니다. 3번 조카마치에 주로 거주하였다. 이 조카마치 생소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건 뭐냐면 조카, 성 아래라는 뜻입니다. 성하여 한자로는 마치라고 하는 것은 나름 이제 중심 번화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카마치에 주로 거주하였다. 존인들, 존인. 왜냐하면 무사들도 거주하는데요. 무사들이 먹고 쓸 게 필요하잖아요. 그들 상공업자들, 이 존인들도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에도막부 시기 선지라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요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다. 여기 이제 신사층의 대표적인 특권이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향거리 선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관리 선발 방법입니다. 향거리 선제 언제예요?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외워요. 향거리 선제의 히읗, 한나라의 히읗,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나라 때 향거리 선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구품중정제, 수나라 때부터는 과거제, 그렇죠? 송나라에서는 전시도입. 기억해 주세요. 아이고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요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가황제에 대해 설명.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선지만 보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선지가 아니죠, 발문만 보고도 진시황? 이제 황제만 나오면 진시황?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기원전 2세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9년제 확대 실시, 남월 고조선 정복, 자 군수법, 평균법 시행, 소금과 철, 수레 전매제 실시, 동중서 건의로 태학 설치. 와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지가 나왔는데도 정답으로 나올 선지가 있어요. 자, 이러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 밑에 거를 자료로 내고 이거를 정답으로, 요거를 자료로 내고 나머지를 정답으로, 뭐를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누구예요? 한무제 되겠습니다. 1번 시박사를 설치하였다. 당나라입니다.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당나라입니다. 아, 당나라요. 명나라입니다. 오,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이게 당나라, 명나라. 자, 3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비단길 개척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4번 파스파 문자를 제작하였다. 어느 나라 문자예요? 바로 몽골. 그렇죠. 원나라 문자 되겠고요. 5번 생목인을 재정관료로 등용하였다. 역시나 몽골 제국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무제의 업적 중 하나,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12번 바로 넘어갑니다. 미주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사진은 13세기에 발행된 교초. 아까 나왔었죠. 뭘 기억하라고요? 송, 회, 교.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송나라 때 지폐는 회자, 교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초. 선생님, 교가 2번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몽골은 초원을 달리지 않습니까? 초원. 네, 초원할 때 초 연관시키시면 잊어먹진 않습니다. 자, 교초라는 지폐로 이 제국 전체에 유통되었다. 교초가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 있었던 까닭은 지폐 신용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국의 쿠빌라이 칸, 또 힌트 나왔네요. 지폐 속에 위조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 위조를 방지하였다. 그리고 세금 납부의 교처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확보하였다. 자, 1번 발해를 멸망시켰다. 거란 요나라 되겠죠. 2번 역참을 설치하였다. 역참. 여러분, 몽골 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가 바로 이 역참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요걸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몽골에서 몽골 제일주의. 몽골인 제일주의죠. 그러면서 생목인이 키워드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몽골에서 유행했던 종교가 이슬람교,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 등등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티베트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거 관련돼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때 당연히 역참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3번 사고전서를 편찬하였다. 이거 청나라 때 대규모 편찬 사업이죠. 건륭제 때고요. 4번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청나라 강희제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진승 5강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 진승 5강의 난은 어느 나라 때 일어난 봉기예요? 저 진나라 때죠. 진시황 다음에 있었던 호해 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진승과 5강이 징집당했어요. 언제까지 어디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가던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난 거죠. 그래서 길이 막혀서 못 갑니다. 근데 기한 내에 못 가면 사형이거든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식의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진승호강의 난입니다. 요걸 이제 진나라 멸망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네, 역참을 설치하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꼽자면 요 문제도 약간은 난이도 있는 순서 문제입니다. 근데 시기가 좀 약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게 좀 더 붙어서 디테일하게 있었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됐을 텐데 선지도 딱 1년, 2년 차이로 탁탁탁탁 나오는 진짜 수능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나마 조금 쉽게 시기를 벌려놓았습니다. 자, 몽골 군대예요. 세 갈래로 나눠 어디로 진격해요? 남송의 수도 이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직 남송이 살아있네요. 그럼 몇 세기가 돼요? 13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 나름 초반기 때라고 보시면 돼요. 나입니다. 북쪽의 몽골과 남쪽의 왜구가 수시로 침략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자, 요 얘기를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북, 로, 남, 외 상황이죠. 명나라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장거정의 개혁 16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이 시기 14세기, 15세기 넓죠. 1번 상하이 변법을 추진하였다. 진나라 때 얘기 되겠습니다. 2번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였다. 명은 언제예요? 지금 명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렇죠? 주원장이 명을 건국한 건 당연히 요 사이겠죠. 14세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였다. 사마천 사기는 언제예요? 전한 시기 때입니다. 기원전 시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야유라보기, 그렇죠? 거란족 통합, 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요 나라 이제 10세기부터 가게 되죠. 그렇죠? 자, 5번 최윤이 제지수를 발전시켰다. 여기 최윤 혹은 최륜이라 그러는데 후한 시기 때입니다. 황관이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요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고 어렵지 않았을까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선생님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과서에 많이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이 그림은 맥카트니 사절단이 건륭제에게 무역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구한테요? 건륭제. 그럼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죠. 당시 가는 유럽 상인이 공행을 통해서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 공행무역 어느 나라요? 청나라요.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공행무역이 언제 폐지가 돼요? 바로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공행이 폐지가 되거든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그럼 청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양명학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명은 아닙니다.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때 얘기가 되는 것이죠. 2번 제자백가가 출현하였다.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 때입니다. 능력 중심 이렇게 얘기하죠. 3번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 말기죠. 후한. 홍건적은 언제예요? 홍건적은 이제 원나라 말.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는 그 시기죠. 4번 변발과 호복이 강요되었다. 이게 청나라죠. 그러면서 동시에 딱 떠오르는 거 문자의 오. 그쵸? 대규모 편찬 사업, 변발 뭐 이런 것들 다 청나라 얘기가 됩니다. 5번 202번 등 시인이 배출되었다. 당나라죠.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청나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진 않습니다. 변발, 호복. 15번입니다.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일본사 문제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일본이라 써 있잖아요. 일본. 일본 서기 딱 힌트 하나 줬습니다. 일본 서기는 고사기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헤이조쿄를 수도로 하던 가시게 완성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밑줄 본 세 가지 키워드 있죠? 이것만 딱 보고도 여러분들 이거 어느 시기? 나라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 시대는 몇 세기예요? 8세기 때 얘기가 되겠고요. 키워드 하면 수도 헤이조쿄 나와야 되겠고요. 역사서 일본 서기 고사기 나와야 되겠고요. 문학집 만협집이라고 하는 거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다이사, 철불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 견당사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경당사가 파견되었다. 맞죠? 니은, 도다이사 창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고요. 디귿, 난학, 난카쿠가 형성되었다. 네덜란드 학문이죠. 이게 바로 에도막부고요. 리을, 풍속파인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역시나 에도막부의 좋은 인문화 중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일본사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한 문제 더 있으니까 거기서 다른 시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신제품 개발, 종교에서 길을 찾다. 1부, 무슬림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우리나라의 한 전자회사는 이 종교 신도인 무슬림,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 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사람의 뜻이고요.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메카, 성지죠. 또 많은 기업들이 할랄 인증 제품을 선보였다. 할랄 뭐예요? 허락된 식품들 되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식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돼지고기라든가. 근데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허락된 이란 뜻의 할랄 되겠습니다. 반대는 이제 하람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는 할랄 인증을 범위가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관광, 유통, 금융까지 확장되고 있다. 어느 종교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사실 무슬림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무함마드가 창시하였다. 맞습니다. 우상숭배 금지하였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상숭배 금지. 3번 배달을 경전으로 활용하였다. 쿠란이죠. 쿠란. 배달은 어디에서 나와요? 브라만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사원에 아라베스크 무늬를 사용하였다. 약간 덩쿨 무늬거든요. 왜 이런 걸 사용해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림, 뭐 조각 이런 것보다는 이게 기하학적 무늬라든가 이런 아라베스크 무늬 혹은 쿨한 경전 구절 이런 것들로 사원을 장식을 합니다. 5번 일상생활에서의 쿨한의 가르침을 중시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나름 경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전이 이거래잖아요. 약간 상충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가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너무 중요한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 뭐예요? 장택단이 수도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청명상하도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수도 카이펑 어디예요? 송나라예요. 송나라. 그래서 청명상하도, 동경몽화록 이 두 가지가 이제 송나라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이죠. 여관,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 가마를 타는 사람들, 짐을 싣고 가는 낙타 등이 그려져 있다. 당시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을 잘 엿볼 수 있다. 송나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당삼채가 유행하였다. 당삼채래매요. 당나라입니다. 2번 참파벼가 도입되었다.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는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요. 그래서 조생종 품종, 좀 일찍 벼가 열리는, 그래서 여러 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참파벼 품종 도입이고요. 3번 옥수수, 고구마 등이 전래되었다. 명나라 때기 되겠습니다. 회관과 공소가 각지에 건립되었다. 명나라, 청나라 다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5번 농정전서, 천공괴물 등이 편찬되었다. 명말 시기, 약간 실학 쪽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송나라 2번 참파벼 도입 되겠네요. 18번 갑니다. 다음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 막부의 쇄국정책. 일단 글자가 2개예요. 이거 명확하게 지킵니다. 4글자인데 2개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일본에서 막부는 몇 개 알아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자, 이 중에 글자 2개인 건 에도 막부. 이렇게 찾아도 돼요. 실제로 됩니다. 근데 뒤에 쇄국정책이 나와 있잖아요. 쇄국정책 나오면 에도 막부예요. 에도 막부. 유럽 선방 기한 한정지었다. 몇 세기요? 17세기잖아요. 역시나 17세기 하면 에도 막부죠. 에스파냐 선박 내항 금지, 일본에 대해 해외 도항 금지.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죠. 네덜란드 상관은 데지마로 이동하였다. 인공섬. 네, 나가사키 데지마. 그래서 네덜란드랑만 교역. 네덜란드도 이 데지마 안쪽으로 못 들어옴. 그러면서 네덜란드 항문, 서양 항문을 받아들이죠. 그걸 난카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막부는 에도 막부인데요. 에도 막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산킹 코타이 제도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봉건제 중 하나죠. 다이묘들을 뭐라 그랬어요? 불렀죠. 부르고 다시 보내고 또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힘을 약화시키는 중앙집권적 봉건제 산킹 코타이 제도.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조닌 문화 있죠. 조닌 문화. 우키요에, 가부키, 분나쿠 등등등등 이런 것도 에도 막부 때 발달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헤이 안쿄로 천도하였다. 헤이 안 시대입니다. 헤이 조쿄로 천도한 건 나라였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이카게 신을 단행하였다. 7세기 중엽 되겠습니다. 7세기 중엽이면 굳이 시기를 구분하자면 나라 이전이죠. 야마토 정권 시기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산킹 코타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너무 중요해요. 에도 막부에서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전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센코쿠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가 아니죠. 일본의 전국 시대입니다. 요거 통일한 게 바로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임진왜란 이렇게 가는 거죠. 5번 고전 시가를 엮은 만엽집을 완성하였다. 아까 나라 시대 할 때의 역사서는 일본서기 고사기, 그 다음에 문학서로서는 만엽집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죠. 나라 시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이 시험을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선지들이 과연 어느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사실 중요한 키워드 다 나왔어요. 일본사에서. 일본사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때에는 가만무역 아까 나왔었죠. 명나라랑 선지에서도. 거의 대부분 키워드가 다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에서 일본사, 전근대사 나오면은 다 봤던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1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강희제의 뒤를 이어 황제의 즉위한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희제를 뒤를 이었다. 청나라예요. 그렇죠? 청나라에서 여러분들 왕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순, 간, 옹, 건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순간 온건해졌어요.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순, 치제, 강, 희제, 옹, 정제, 그 다음에 건, 륭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순, 간, 옹, 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강희제입니다. 단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강희제 때는. 뭐 네르친스크 조약, 그다음에 3번에 난 진압, 뭐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뭐 등등등등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잘 나오진 않고 선지 정도로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강희제 뒤를 이어 즉위한 누구? 옹정제가 문제로 나왔어요.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와 캬흐타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은 강희제, 캬흐타 조약은 옹정제됩니다. 대의강미러, 너무 우리 오랑캐 하지 마. 야, 오랑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야. 마음속에 누구나 교화를 이루면 우리도 이제 오랑캐에서 중화가 될 수 있고 다 그런 식이지. 우리 함부로 오랑캐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의강미록이죠. 자, 조세징수를 간소하기 위해서 지세와 정세를 통합 은으로 거두는 지정은제. 아까 얘기했죠? 일조편법은 명나라, 지정은제는 청나라입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한 게 바로 옹정제.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옹정제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한 선교사들의 전례 문제는 강희제 때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옹정제 때도 있었죠. 그러면 옹정제 또 뭐가 있어요? 정답 1번입니다. 군기청. 이게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중국은 명나라 때 내각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황제 중심 체제로 딱 모이면서 재상 없애버렸죠.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이제 내각이라 그랬고 거기 대표를 내각대학사라 그러죠. 이 내각에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립니다. 근데 좀 멀리 있어요. 좀 급한 거는 좀 빨리빨리 물어볼 수 있는 거 없냐? 예를 들어 군사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해서 만든 게 이제 군기초죠. 네, 옹정제 때 얘기 되겠습니다. 2번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순치제 이전에 있었던 홍타이지 얘기 되겠습니다. 청태종이죠.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네. 3번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였다. 수나라. 고구려 있었죠. 살수대첩. 수문제, 수양제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당나라. 역시나 들어왔었죠. 당태종. 안시성 전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 뭐 당고종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요거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 해당이 됩니다. 근데 수나라 말고 또 있죠. 여러분 공부했으면 이거 알아주셔야죠. 어디예요? 일본이죠. 선생님 왜 갑자기 중국에서 일본이 나와요? 일본 무로마치 막부 때 남북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남북조 시대를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통일을 해요. 네, 그것도 남북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선지가 나와 있으면 수나라도 되고요. 네, 무로마치 막부 때 누구? 아시카가 요시미스도 해당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는 황제가 아닌데요? 네, 아닐 수 있지만 이 선지는 둘 다 지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5번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옮겼다. 명나라 영락제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성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선지가 약간 쉽진 않아요. 주제도 그렇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로 갑니다. 밑주친 이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왕조는 여진족과 한족을 각각의 방식으로 분리하여 통치하였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여진족과 한족입니다. 그럼 여진족과 한족을 각각 다스렸다? 그럼 딱 나와야죠. 맹한, 그렇죠. 모극제. 그 다음에 주현제. 이렇게 가야죠.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금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완연부, 아구타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키워드 나와야죠. 여진족은 맹한모국제로 한족도 농경민들은 주연제로 다스렸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채택한 이유, 정복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면서도 자신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유 문자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왕조 금나라 1번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어느 나라예요? 바로 전연,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2번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다. 맞습니다. 12세기 때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금나라가 송나라 수도인 카이펑을 함락시키죠. 정강의 변. 그렇죠? 그래서 송나라는 남송 이렇게 되고요. 3번 분석 행위를 통해 사상을 통제하였다. 아까 진시황 때 정리했었죠? 진시황의 키워드입니다. 4번 종법에 의거해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종법 질서에 입각한 봉건제, 주나라 얘기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대표적인 나라 수나라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준비된 2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는 게 한 개라도 있었다. 여러분 거기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험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엄선된 자료와 선지만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게 잘만 정리가 되면 기본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디까지? 서아시아까지. 자, 9월 시험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들어간 시험 범위 어디가 추가가 돼요? 인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중세, 그 다음에 절대왕정, 시민혁명, 산업혁명까지 추가가 됩니다. 기대가 되죠? 재밌습니다. 걱정되시는 친구들, 쭌쌤 제가 찍어놓은 3주 완성 강의 참고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에. 네,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잘 대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9월달 여러분 또 세계사 시험 보는 그날 기대하면서 저는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쭌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